이건 뭐지? 랭아, 영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숲이나 산을 지나가 보면 귀여운 외모의 청설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귀여운 외모로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청설모지만 천안시 등지에서는 호두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지정될 정도로 그 민폐가 심각하다고 하죠. 심지어 수도꼭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을 마실 정도로 머리까지 좋아서 퇴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로 나라 전체를 골치 아프게 한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너무 똑똑해서 국가적 문제가 된 동물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앵무새.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유명한 호주. 이미 토끼, 에뮤, 고양이 등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호주가 새롭게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코카투 앵무새.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애완앵무이지만 호주에는 길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데요.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비둘기 같은 포지션이지만 비둘기와 다르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골칫거리라고 하죠. 이들의 취미는 바로 파괴! 건물의 창틀을 다 뜯는 것은 물론 이들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앵무새용 펜스마저 뜯어버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뜯어낸 것들을 아무렇게나 길에 던져버려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앵무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끄러운 목청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앵무새다 보니 유기된 애완앵무가 야생의 앵무에게 사람 말을 가르친다고 하죠. 앵무새들 사이로 욕도 알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길을 가다 사람 목소리를 듣고 흠칫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성량이 워낙에 커 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앵무 중 약 10%가 이 방법을 배웠고 점점 알려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더 많은 앵무에게 알려지게 되면 쓰레기 봉투를 멋대로 뜯어 길거리를 어지럽히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호주라서 섣불리 이들을 처리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앵무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한데 앞선 동물들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한 호주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위, 까마귀. 원래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했던 까마귀. 7세 아이 정도의 지능으로 분리수거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수도꼭지를 돌려 물을 마시거나 물물 교환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그 외모와 색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분류되었었죠. 그것에 대한 복수일까요? 단순히 이미지만 흉조인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해를 입히는 흉조가 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운 까마귀를 볼 수 있는데요. 전선을 가득 채운 까마귀 떼들은 벌써부터 위압감을 주죠. 이렇게 많은 까마귀들의 울음소리 또한 엄청난 소음공해. 게다가 논밭이 많은 제주에서는 이런 까마귀들이 보리와 당근 등의 농작물을 쪼아먹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지갑을 노리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까마귀가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죠. 반대로 도심 지역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집과 차로 쏟아지는 배설물들에 의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전선을 점령한 까마귀들이 길 위로 배설물을 뿌려대는 것은 물론 전선을 쪼아 정전을 일으키는 등의 일도 발생한다는데요. 레이저 등으로 쫓아내려고 해도 머리가 좋아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는 금방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까마귀 떼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많아진 것은 러시아의 겨울이 추워지면서 철새인 까마귀가 따뜻한 한국으로 그 서식처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까마귀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던 일본은 이런 까마귀의 영리함을 역으로 이용 천적의 소리를 틀어줌으로써 쫓아내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까마귀에 의한 피해를 줄일 방법이 얼른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라쿤. 꼬마 너구리, 라스칼, 보노보노의 너구리. 이 귀여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바로 라쿤이라는 점이죠. 일본에서는 이런 캐릭터들의 귀여움에 푹 빠져 라쿤을 애완동물로 대거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명령도 잘 알아듣고 자물쇠를 풀 정도로 도구를 잘 활용하는 라쿤이라 너무나 키우기 좋을 것 같았지만 역시 만화는 만화일 뿐이었습니다. 길들이기 힘든 야생성과 흉포함 때문에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유기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그러나 마치 여우처럼 교활하고 똑똑하다는 라쿤이 버려졌다고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뛰어난 번식력과 흉포함, 그리고 스마트함으로 생태계의 한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인데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벌인 일본에 복수를 하기 시작했죠. 농작물을 해치거나 건물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개구리나 거북을 잡아먹는 등의 토종 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2005년에 5,200마리가 포획되던 라쿤이 2010년에는 25,000마리나 잡힌 것을 보면 그 번식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털어먹거나 쓰레기통이나 자동차 안에 뒤지는 일도 많아 인간과 부딪히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결국 이들을 유해조수로 지정, 일절 일본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막았지만 아직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옆나라 이야기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라쿤 카페가 성행하면서 들어온 라쿤들이 탈출하거나 버려지기 시작해 슬슬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유해조수로 지정,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라쿤에 물리면 광견병까지 옮을 수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혹시나 길에서 라쿤을 본다면 얼른 신고하세요. 아무리 귀엽고 똑똑한 동물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순간 유해한 동물이 될 수밖에 없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만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 동물들의 습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얼른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